뭐야, 오늘은 무슨 주제야? 또 이렇게 각 잡고 카메라를 세팅했대? 네, 오늘 컨텐츠 하나 찍어야 돼가지고 불렀습니다. 미리 얘기 좀 하고 부르라고.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채용에 대한 질문인데 이번 컨텐츠가 오롤리데이가 이번에 또 채용을 또 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많이 대박이 났나요? 야, 이게 신선한 질문이다. 너가 보기엔 대박 난 것 같아? 네. 진짜? 아니, 직원을 계속 뽑는 거는 그만큼 잘 된다는 거니까. 그치. 근데 뭔가 대박의 기준은 되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사람들이 보통 대박을 얘기할 때는 매출을 얘기하지 뭐 돈을 많이 벌었냐 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가고 있는 그 길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뭐 찰리도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을 되게 자주 뽑잖아? 올해만 해도 엄청 많이 뽑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 특히 이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또 채용해? 야,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듣는다? 근데 그 또 채용해? 라는 질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 또 채용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채용했는데 또 그만큼 일손이 부족한 거야? 어떤 파트 채용해?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궁극적으로 너네 돈 잘 버는구나? 약간 이런 의미가 내포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작년 8월쯤에 호섭이랑 야무랑 다카포 이렇게 3명을 동시 채용을 하고 올해만 강부터 시작해서 강, 라요, 찰리 그리고 어시스턴트도 2명에 최근에 2명 추가 채용했고 그리고 지금 또 2명 추가 채용 공고 중이고 거기다 모나까지 했지. 그냥 정말 많이 채용한 것 같아. 그만큼 근데 또 매출은 늘었느냐 인원을 2배 채용했으니 매출은 2배 늘었냐는 절대 아니고 사실 매출은 올해 내가 목표했던 만큼 겨우 이제 차일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근데 아직까지 매출은 그만큼 늘지 않았고 그냥 앞으로 이 팀들과 더 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지금 그냥 투자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매출 나가는 대비 채용한 인원들이 많은데 지금 또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치. 인건비 대부분을 사실 투자금으로 쓰는데 그 이제 고정 비용을 어디서 감당하시는 거세요? 뭐 투자 받을 계획이거나 뭐 진행 중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전혀 오롤리데이는 그동안은 투자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동안 투자 받아본 적도 없고 정말 그냥 우리가 벌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근데 지금 사실 그것도 맞아. 이제 우리 회사가 완전 폭발적으로 작년부터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투자 없이 가능한 일일까? 스타트업이 괜히 투자를 받는 게 아니구나. 투자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 지금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정 비용이 인건비거든? 새로 들어올 사람 빼고 지금 현재 월급이 나가는 사람만 17명이니까 사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어제 내가 인스타에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토리를 띄웠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오롤리데이에서 직원이 이제 많은데 직원들한테 뭔가 월급을 주거나 이럴 때 되게 큰 압박감이나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뭔가 돈이 많고 여유롭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압박감이 없진 않겠지. 없진 않은데 그거 자체가 나한테 지금 별로 스트레스가 아닌 게 약간 생각하는 걸 바꾸기로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직원들 월급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직원들 월급을 전혀 걱정 없는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세팅이 가능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좀 더 파워풀하달까? 우울하지 않고? 근데 이게 뭔가 나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사실은 정말 나만큼이나 오롤리데이를 생각해주고 있다고 난 정말 확신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투자 중에 최고의 꽃은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사람에 투자하는 만큼 그리고 그 투자해서 좋은 팀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치를 얻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오롤리데이에서 나오는 매출 외적으로도 뭔가 여유로운 게 있으니까 롤리가 저렇게 여유로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힘든 와중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팀에다가. 그치, 사실 여유롭진 않아. 대출 받아가면서 하고 있어. 은행에서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뭐 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주진 않아. 그 보증을 함부로 해주지 않아. 당연하지. 국가에서 그걸 하려면 그들이 내는 숙제를 되게 잘해야 돼. 뭐
보고서 작성이라던가 앞으로 내가 이 자금을 빌려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몇 년 동안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이제 고용 촉진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본다? 그거를 되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다행히도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버는 만큼 나 인재 투자뿐만이 아니라 제품도 엄청 투자를 하잖아. 우리가 신제품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런 뭐 해피어마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는 불가피하더라고. 내가 만약에 100을 벌려면 한 500은 투자를 해야지 지금은 커갈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번에 뽑는 게 글로벌 담당자랑 애니메이터잖아요. 어떤 판단으로 그런 파트의 직원들을 뽑는 거예요? 이번 해에 13명? 12명 이 정도 채용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결국엔 그 중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이 그만둬서 파트 대체된 인원은 2명밖에 안 된다? 결국에는 다 새로 만든 파트라는 거야. 이번에 또 새로 만든 파트 2명을 추가하잖아. 그냥 이거를 얘기하려면 결국 내가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처음에 내가 직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때 내가 내렸던 결론이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줄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1순위로 뽑자 였거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게 나에 대한 탐구가 조금 자주 있는 사람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잖아. 그 갖고 있는 체력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라는 거. 오늘의 체력을 갖고 더 잘하는 일에 힘을 쏟았을 때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결과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첫 직원을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잘하지 못한 일들을 해주는 사람을 뽑았고 확실히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성장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 우리 팀에 어떤 부분에 덧방구가 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인재가 채워졌을 때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거를 계속 수시로 체크하고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빈 공간이 보여. 이번에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연락도 진짜 많이 오고 러브콜도 많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완전 전담해서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뭔가 차순위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사실 오롤리데이는 그냥 제품이 귀여워를 넘어서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팀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이 메시지를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정말 잘 소통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터를 뽑아야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못난 일을 본격적으로 세계관을 만들어가면서 이 캐릭터 세계를 점점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 못난이한테 생명력을 더 불어일으켜줄 애니메이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2명을 채용하게 됐지. 제가 이제 입사 지원했을 때 보면은 채용 과정에서 되게 빡셌던 것 같아요. 질문들이 일 외적으로도 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빡세긴 하지. 그러니까 뭔가 대기업처럼 뭔가 뭐 인적성 검사를 본다던가 뭐 3차, 4차 막 압박 면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1차 서류 때 필수 질문으로 주는 그 질문들을 빡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나한테도 꽤 빡센 질문들이야.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보면은 뭐 경력이나 실력에 대한 질문보다는 대부분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라는 그런 류의 질문이 많잖아. 그게 결국엔 우리가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잖아. 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나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난 절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나를 잘 아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에게 해줄 수 있고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행동, 좋아하는 장소 뭐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나에 대해서 연구가 없이 탐구가 없이는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뭘 어려워하는지 잘 몰라. 모르는 사람이 나는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행복에 가까워지려면 1순위로 나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되고 나랑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랑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 우리가 하는 질문은. 그리고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앞으로 얼마나 나랑 가까워지고 싶은 나에 대한 탐구욕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를 보는 것 같아.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왜냐면 그렇게 나에 대한 성찰이 이미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 잡음이 생길 그런 게 되게 줄거든. 서로 잘 알고 그러면 서로 또 존중하고 나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저렇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우리 왜
코어 밸류 중에 성장하자라는 게 있잖아. 근데 성장이 뭐 실적에 대한 성장? 그리고 뭐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화려하게 성장하는 외적 성장도 있겠지만 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자아성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자아성장, 자아성숙이 되면 외적 성장은 언젠가는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정말 나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찰리는 어땠어요? 답해봤을 때? 편했어요. 질문이 편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이 회사 들어가려고 내 능력을 막 어필하고 경쟁해야 되고 계속 내가 더 잘 보여야 되고 부풀려야 되고 약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태도나 삶이나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오롤리데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좀 자기 삶, 행복.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되려 그런 걸 면접 때 물어보니까 질문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좀 편하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팀이 사실 업무 강도가 이렇게 낮은 게 아닌데도 되게 만족도가 높고 팀원들 스스로 퇴사율도 진짜 낮잖아요. 퇴사율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막 아직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변화가 많은 회사인데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한숨 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핏에 맞는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게 저는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롤리는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는 어쨌든 투자를 하면은 투자금을 회수해서 그걸로 이익을 더 보고 그치. 그 이익으로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진짜 계속 투자만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투자하실 생각인가요? 투자의 끝이 있겠습니까? 말을 뭐합니까? 사실 지금 2명 뽑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 뽑을 파트가 막 생각나고 계속 그렇게 생각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한 명씩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꼭 사람 투자뿐만이 아니라 투자할 게 너무 많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12월에 또 판교 현대백화점에 매장을 처음으로 또 오픈을 하잖아요. 첫 공개다 이거. 첫 공개.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인테리어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항상 하잖아, 오롤리데이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없어. 그냥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 근자감 같은 게 있고 그냥 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팀이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업 접을 때까지 계속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야, 사업은 투자 안 하면 망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사실 이 내용이 단순히 뭐 오롤데 해피어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보시는 구직자들 혹은 또 구인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도 좀 해당하는 말일 것 같은데 구인도 구직도 좀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요즘엔 조금 더 전략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전략적인 채용을 하게 된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미션 보드를 만들었던 거였어. 미션 보드가 뭐냐면 회사가 갖고 가야 될 미션, 비전, 그리고 그 미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될지, 코어 밸류 이렇게 그걸 정리해둔 보드인데 그거를 딱 올 초에 정리를 싹 하고 직원들이랑 나눴는데 뭔가 나도 되게 정리가 잘 되고 직원들도 이제 뭔가 더 회사의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후로 팀이 조금 더 단단해짐을 느꼈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해야 하는지가 더 잘 보이더라고. 그리고 또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맞는 뭐 자소서를 쓴다거나 이력서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미션 보드를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트에 회사 소개글이나 이런 거를 허투루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글씨 하나라도 토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꼭꼭 씹어서 이 회사가 진짜 어떤 회사인지, 내가 정말 이 회사에 가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지,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잘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다 좋다고 나한테까지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 그 회사랑 나랑 잘 맞아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 회사에 잘 어울리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탐구, 나에 대한 탐구, 회사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결론은 구인 구직자한테 다 통하는 말인 것 같아.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고 더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네. 괜히 소크라테스님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결론은 너 자신을 알라 이지 않을까.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롤리데이 들어오시면 이런 재밌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도 게을리하지 않는 멋진 사람들을, 멋진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그 마케팅 팀이랑 얘기했는데 한 내일쯤 이거 올라가고 그 다음 날쯤 우리 지금 채용에 관심 있는 글로벌 담당자나 그리고 애니메이터를 위해서 라이브 Q&A 해보면 어떨까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Q&A 일정 이제 확정됐으니까 요 밑에 띄워주세요, 찰리. 네, 요 밑에. 네, 그러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라이브에서 만납시다.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